206쪽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 나와 있는데요.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있을 겁니다. 갑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은 그 등기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 등기 업무는 공정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는 갑과 등기관 간에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는 원칙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일정한 관계라 하면 갑과 등기관이 같은 사람인 경우, 자기인 경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등기관이 자신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등기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을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10,000제곱미터인데 공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등기 업무에 대해서도 등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 공을 하나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사촌 이내의 친조. 이때도 공정하게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공을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을 뺄 것 같습니다. 한 2개 정도. 그렇죠. 네,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도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우자 등이라고 불러요.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번째,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었던 자. 그러니까 옛날에 배우자 등 관계에 있었던 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부모, 옛날 와이프, 옛날 남편.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때는 공 한 5개는 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친족, 양친자 관계 들어보셨습니까? 양자, 양보. 그래서 파양을 해버리면 이제 법정 친족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옛날 사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도 공정하게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때 등기가 실행이 됐더라는 겁니다. 원래는 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뒤에 이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좀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관할을 위반했습니까? 관할 위반 언급 안 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그것도 언급 안 했죠.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뭐 갖고 판단한다고요? 실체관계. 여기서는 실체관계에 아마 부합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유효한 등기로 보는 게 판례예요. 이때는 유효로 보게 될 겁니다. 아마도 무효는 아니에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관할 위반도 아니죠.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죠.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자고 소유권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효로 보는 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증인을 세워서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때는 등기의 공정성 확보할 수 있을까요? 증인이 있으니까. 증인이 있다면. 있겠죠? 이때는 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이걸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등기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등기소에서, 이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자, 그러면 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증인을 부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있고 참여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때는 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좀 보시면요.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 나와 있고요.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 관계는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맞죠? 네. 공정성이 여전히 확보가 안 될 겁니다. 제한 사유의 배제라고 하는데 등기관의 제척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는 제거, 척은 배척이란 뜻이에요. 제거되고 배척되는 사유.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참여조서가 작성이 되고 기명날인 서명까지 한다면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207쪽을 보겠습니다. 등기부. 여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네. 먼저 210쪽을 보시면 등기부, 등기기록 나와 있는데요. 등기기록이라는 용어와 등기부라는 용어는 좀 달라요. 옛날에는 같은 의미로 썼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데요. 개별적인 건물들, 개별적인 토지들마다 존재하는 게 등기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기기록. 100번지 토지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고 이걸 등기기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205번지 토지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고 이걸 등기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하나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고를 등기기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전부에 대한 것들, 모든 건물 전부에 대한 것들을 포괄해서 이때는 등기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존재하는 건 등기기록이고요. 그 개별적인 부동산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등기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가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뭐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그러면 이제 등기부의 의 나와 있고요.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등기부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 그리고요 토지 등기부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별적인 건물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은 등기기록, 건물 통틀어서는 등기부 이렇게 불러요. 개별적인 토지마다 존재하는 것은 등기기록, 토지 전부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등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종류를 이렇게 2가지로 정해놨다고 했죠. 법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등기부는 2개로 나눠서 편지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눠서 편지합니까? 일반 건물 등기부. 기억나십니까? 일반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요. 집합 건물 등기부. 이렇게 2로 나눠서 편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 건물 등기부, 이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등기 기록의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런데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등기부의 구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 변형된 형태로 존재해요. 오늘 보실 건데요. 따라서 요거는 출제가 자주 됩니다. 요건 출제가 안 되고요. 보통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에서. 그래서 오늘은 요 집합 건물 등기부를 볼 건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한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최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걸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어려운 걸 하느냐? 한 7월달, 8월달쯤에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반복해야 되고 반복이 이루어져서 득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실 거예요. 거기 부동산 고유번호라는 게 나와 있죠. 2번에. 이 부동산 고유번호는 보통 13자리나 14자리, 지금은 14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13자리로 구성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릿수가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보통은 몇 자리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은 14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네 자리, 이렇게 6자리. 이렇게 고유 번호는 이렇게 16자리. 옛날에는 여기가 5자리라서 13자리. 이게 자릿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의 고유 번호는 19자리였죠. 맞습니까? 그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토지의 고유 번호와 다른 거. 그건 공간정보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등기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호입니다. 이거 토지의 고유 번호는 19자리로 확정되어 있는데요. 이 등기부의 고유 번호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14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등기소의 코드 번호입니다. 등기소의 코드 번호고요. 여기 이 4자리는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였습니다. 등기부가 종이로 된 등기부였어요. 카드식 등기부, 보관철식 등기부라고 부르는데요.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였습니다. 근데 이 등기부를 뭐로 바뀌었느냐면 전산 등기부로 바꿨어요. 전산 등기부로.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을 여기다 옮겨 기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종이로 된 것을 컴퓨터 파일로 옮겨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산이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산 파일로 옮겨서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전산 파일로 옮겨서 기록했다. 전산이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산이기 연도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전산이기 연도. 그래서 1998년도에 보통 그 작업을 했는데 1998이라는 용어가 숫자가 제일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산이기한 순서. 전산이기한 순서. 이렇게 16자리로 고유번호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고유번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 하나 하셔야 될 게, 니은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왜요? 전유 부분, 구분 건물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죠.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등기부의 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편성주의, 두 번째 물적 편성주의, 세 번째 연대적 편성주의. 3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만 기억하죠. 예전에 한 것 같은데, 갑은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하셔갖고 강남에 20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시가 300억.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6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요. 시가 60억. 압구정도 아파트가 40평이 4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글로 이사 갔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다음에 세종시에 토지 10만 평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젊었을 때 엄청 열심히 일하셨나 봐요. 이때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된다면 인적 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될 때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된다면 인적 편성주의,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된다면 물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인적 편성주의는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질까요? 네? 하나 만들어지겠죠? 등기부 하나만 만들어질 겁니다. 물적 편성주의는 등기부가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 3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는 물건마다,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하나씩 존재한다고 해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그래서 거기 1번을 보시면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라고 돼 있죠. 이를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라고 부르고요. 물적 편성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15조에서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건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분건물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아파트 한 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했던 거지만 반복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자이 아파트. 내년에는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파크로. 네. 여기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이 토지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기초대자예요. 기초가 되는 토지라고 해서 대지라고 불러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부릅니다. 이때 천일동이라는 한 동의 건물이 9개로 구분되어 있죠. 이 구분된 하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분건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천일동에는 구분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9개가 존재할 겁니다. 맞습니까? 9개의 구분건물이 존재할 겁니다. 9개의 구분건물이 천일동에 집합되어 있죠. 전체를 얘기할 때는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개를 얘기할 땐 구분건물, 전체를 얘기할 땐 집합건물이라고 불러요. 이 천일동 303호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을 소유자라고 하겠습니다. 갑은 구분건물의 소유자라고 해서 구분소유권자라고 부릅니다. 구분소유권자. 갑은 구분소유권자. 그 다음에 구분소유권자가 이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은 이 토지 위에 존재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뭐 소유권이어도 상관없고 지상권이어도 상관없고 뭐 전세권이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권리를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건물을 분해를 하면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둘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전유 부분은 구분 건물과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다른 뜻이에요. 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이를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그런데 이 천일동 건물 안에는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없는 데도 있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전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진 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진 거, 이게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분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요. 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공용 부분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여기는 공용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용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용할 때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전유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전유 부분. 그럼 전유 부분이 저 천일동에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9개가 있는 겁니다. 9개가. 되셨죠? 네. 그럼 이 전유 부분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특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전유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도까지 포함되면 그게 구분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전유 부분은 표제부가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합니까?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소유권자가 따로 존재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따라서 갑구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은행에 저당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을구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해요.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진다라고 했죠. 첫 번째,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여기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는 누굽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 그렇겠죠. 보통은 소유자 전원이에요. 물론 일부 공용 부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실 테고, 일부 공용 부분은 민법에서 하실 테고, 그냥 저는 전부 공용 부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9명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데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상 공용 부분은 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표제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소유자가 따로 없어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소유자입니다. 물론 전부 공용 부분일 때. 네. 그러면 이건 갑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을구에 기록되는 등기는 소유자가 만들어주는 등기라서 소유자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 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여기서의 규약은 관리 규약을 얘기해요.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규약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꼭 딴소리 하는 놈이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 그때 내가 잘 몰랐다는 등, 술 먹고 내가 합의를 해줬다는 등, 와이프한테 혼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뭐 이렇게 딴소리 하는 애들 있겠죠. 네. 그러한 자들을 대비해서 이 규약에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공정증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증을 받게 되면 공적 증거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딴소리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공정증서로서 규약이 작성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를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관리사무소, 노인정,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요 동마다 보통 지하에 독서실도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더라고요. 독서실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약성 공용 부분이에요. 이런 걸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물론 돈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돈을 냈을 겁니다.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여기 1층, 2층, 3층이 구조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부 다 문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복도로. 그럼 이용상 독립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은 상가로 일반인에게 분양도 가능했죠. 그렇죠. 분양할 수 있었는데 관리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이를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러한 규약성 공용 부분은 여기는 독서실, 관리사무소, 어르신들의 쉼터인 노인정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규약을 통해서.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면적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뭐가 필요할까요? 표제부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자는 따로 있습니까? 소유권자는 따로 없어요. 따라서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다 소유자니까 무조건 다 소유자니까 따로 소유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구 없다면 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등기가 가능합니까? 무슨 등기만 가능합니까? 표제부 등기만 가능합니다. 갑굴구 등기는 불가능해요. 표제부 등기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만들어진 것 자체가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돼요. 다시요.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해야 되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고요. 또는 취지의 등기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뜻의 등기라고도 부릅니다.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해에는 이 용어를 썼고 어떤 해는 이 용어를 쓰고 누가요? 이놈의 나쁜 국회의원 놈들이 어떤 해는 이 용어를 쓰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뜻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같은 뜻입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취지의 등기, 뜻의 등기. 이 등기는 누가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누가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소유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인은 누굴까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록된 자들. 그렇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그 9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9명이 여기다가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표제부에. 이건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이루어지는 등기라는 거.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 영순이에요. 그럼 이건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죠. 그런데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권리를 상실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표제부 등기는.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아주 어려운 지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5년쯤, 10년쯤 경과가 된 후에 요 규약을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규약을 폐지하더라는 겁니다.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상복귀 되겠죠? 규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는데 규약이 폐지가 돼버리면 공용 부분이었던 것이 다시 전유 부분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쪽이 이쪽으로 이제 환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이라는 문구는 구분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니까 구분 소유자가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누구로부터 취득하겠습니까? 101호 소유자로부터 303호 소유자 9명으로부터 취득하겠죠. 매매를 통해서 취득할 겁니다. 매매를 통해서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갑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갑구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구를 만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갑구를 만드는 등기 얘가 A라면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전 A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소유권 취득자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물론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관이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공용 부분이 아니니까 이건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당연히. 되셨나요? 네. 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예요. 이때도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 두 번째 하는 거 맞죠? 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전원이 다 외울 때까지 10번 정도 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 건데요. 물론 자의 아파트고요. 1001동입니다.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이 토지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대지. 그렇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구분 소유권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은 이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권리가 대지사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갖고 있을 수는 없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거돼야 되죠.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요. 구분소유권자는 무조건 대지사용권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은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고요. 토지 지상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고 토지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고 토지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권리는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판례는 점유 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된다라고 봐요. 그건 나중에 아주 좀 더 어려운 거 할 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는 요 점유사용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이고요. 우리 등기법과 민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대지사용권은 요 네 개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가지 권리의 공통점. 여기 지역권은 빠집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에요. 따라서 요역지, 승역지, 두 필지 토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역권은. 그런데 여기는 한 필지만 그렸죠. 따라서 지역권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요? 사용 권능이 있는 권리들. 그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사용수익 처분, 사용수익. 임차권은 용익채권이라고 해서 이건 사용수익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사용 권능이 있는 권리들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그런데 이 대지사용권은 303호 소유자인 갑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전부 다 가지고 있겠죠. 9명이. 맞습니까? 따라서 이 대지사용권은 비율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9명이 가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 이 대지사용권이 비율로서 존재하는데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이다. OX? X. 뭡니까 그러면?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에요. 공용 부분은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니까 전유 부분이 다 똑같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대지 사용권은 이 토지 전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1을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9분의 1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입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따라서 토지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될까요? 토지 등기부에 당연히 등기가 될 겁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대지사용권이 토지 소유권일 때는 어디에 기록될까요? 갑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당연히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토지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일 때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소유권 9분의 1 갑 303호 소유자 9분의 1. 그 다음에 갑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101호 소유자부터 302호 소유자까지 여기 9명이 다 9분의 1씩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9명이. 만약에 전세권이 대지사용권이라고 한다면 전세권 9분의 1은 갑이 가지고 있을 테고 나머지 101호 소유자부터 302호 소유자도 전부 다 9분의 1씩 다 기록되겠죠. 전원이 전부 다 대지사용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신다고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등기부를 확인할 건데요. 건물 등기부. 먼저 눈에 확 띄는 게 천일동 건물이죠. 따라서 천일동에 관한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천일동에 관한 표제부가 존재해요. 왜냐면 천일동을 보시면 천일동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천일동에 대해서 소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유자는 개별 구분 건물마다 소유자가 있죠.
천일동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에 대한 소유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소유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을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없으니까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1호부터 102호 그리고 쭉 가서 302호 그 다음에 303호 전유 부분마다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을구가 있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을구가 존재합니다. 표제부 갑구을구가 다 존재해요. 전유 부분마다 이렇게 표제부 갑구을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표제부 갑구을구가. 이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가 있다고 그랬죠? 규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는 여기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여기다가. 근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빼놓은 겁니다. 제가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전체가 한 개의 등기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지만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출제가 됩니다.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는 천일동의 등기부겠죠?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303호 등기부도 이거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니까 따라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구분건물 등기부라고도 부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서 천일동도 이게 등기부고 303호도 이게 등기부고 101호도 이게 등기부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의 이름은 집합건물 등기부이면서 동시에 구분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법적인 부동산은 몇 개 있습니까? 9개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는 개별적인 소유권이 인정될 때 자본주의 사회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겁니다.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소유권자가 9명이 있으니까 이 법적인 건물도 9개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9개죠. 등기부는 몇 개인가요? 1개만 있습니다. 따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동산은 9개, 등기부는 법적인 등기부는 1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안을 살펴보니까 한 개의 등기부 안을 살펴보니까 표제부 보통 건물 등기부가 가지고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몇 세트가 존재합니까? 9세트가 존재해요. 그 안을 들여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실질로 본다면 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 요 등기 기록이 9세트가 존재하니까 실질로 본다면 법적인 부동산도 9개이면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된 세트가 9세트가 존재합니다. 실질로 본다면. 따라서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여기도 적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형식으로 본다면 법적인 부동산은 9개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부는 하나가 존재하죠. 하지만 실질로 본다면 보통 등기부를 구성하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집합건물 등기부에는 9개가 있어요. 9세트가. 따라서 실질로 본다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303호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이 303호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을은 등기부 확인해야 되겠죠. 등기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기록을 열람한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등기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부릅니다. 등기기록의 공개제도. 열람은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열자 안에도 눈으로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 람자도 눈으로 본다 람자입니다. 그래서 등기기록을 눈으로 보는 거 열람제도라고 부르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기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기기록, 이거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요 을의 입장에서는 303호의 전유 부분의 면적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면적이 얼만큼인지. 그렇죠? 전용 면적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표제부는 확인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303호 소유자가 진짜 갑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303호에 대한 갑구도 확인해야 될 겁니다. 저당 잡힌 부동산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을구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303호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는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예요. 따라서 이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면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기서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제가 그려놨죠. 그럼 여기에 면적은 전유 부분 면적만 기록이 돼요. 공용 부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공용 부분의 면적이 얼마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1001동에 대한 표제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나머지 이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등기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이것만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그랬죠. 근데 등기기록이 공개가 될 때는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가 아니라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요게 한 개의 등기부예요. 그러면 존재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존재할 때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등기부의 구성은 달라집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요 부분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예외 없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돼요.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돼요. 동시에. 그렇다면 이 303호가 갑에게 최초로 분양이 됐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제일 먼저 보존등기 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신청할 겁니다. 맞습니까? 분양을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이건 자기 거니까 소유자로서 직접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동시에 갑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공용 부분이 있으니까 갑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따로 있겠죠. 맞습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갑이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세요? 다시요. 101호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303호죠. 303호는 자신이 소유니까 보존등기 직접 신청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101호부터 302호까지는 소유자가 따로 있겠죠. 그 소유자들이 표제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소유자들이 신청하지 않을 때 갑이 동시에 작성이 되니까 갑이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갑이 최초로 보존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최초니까. 그러면 갑은 표제부 요 부분, 요 표제부 등기를 갑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로 신청하는 건 아니겠죠.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즉 대의 신청이에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단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갑이 신청할 뿐이에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동시에 작성이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동시 신청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것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이 부분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등기만 대위 신청한다고요? 표제부만. 표제부만. 이거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